먹은 것 중 여유분을 지방으로 저장하려는 관성은 모든 포유동물에서 나타납니다.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비만 개나 고양이를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야생에서는 뚱뚱해지는 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죠. 바로 포식자와 식량입니다. 사피엔스는 구석기 시절부터 이러한 제한을 극복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비만 상태에 이릅니다. 그 이유를 우리 조상이 궁핍했던 시절에 유용했던 절약 유전자 때문이라고 하였지만 그 존재를 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동물도 그들의 진화 역사에서 기근을 자주 경험했을 터인데 유전적인 적응 없이 그냥 당하기만 했는가? 그 답은 질소 노폐물인 요산의 생성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산은 세포 대사나 음식 섭취로 인한 RNA, DNA, 그리고 ATP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로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성인의 요산 정상 수치는 남성의 경우 혈액 10cc 중에서 7mg 미만, 여성의 경우는 6mg 미만입니다. 정상 수치를 초과하면 고요산혈증이라 하며 통풍, 신장결석, 신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산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배출이 충분치 못할 경우 결정을 이루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요산 결정이 관절에 축적되면 통풍이 발생되며 신장에 침착되면 신장 질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선 경우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요산 결정 MSU는 여러 단백질을 조합하여 NLRP3 인플라마솜이라는 다단백질 복합체의 구성을 유도하며 캐스페이즈1 가수분해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캐스페이즈1은 단백질 GSDMD를 잘라내어 구멍을 만들고 IL-1 베이터 전구체를 잘라내어 관절액으로 내보냅니다. 관절액에서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인 IL-1 베이터는 여러 염증 세포를 자극합니다. 결과로 관절이 붓고 열이 나고 아픈 겁니다. 인플라마솜은 다양한 미생물 감염과 조직 손상, 그리고 요소 결정과 같은 물리적 존재에 반응하여 활성화됩니다. 요소 결정은 세포 내로 들어가 마이토콘드리아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하여 인플라마솜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에 비해 혈중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요산을 물에 잘 녹는 알란토인으로 바꾼 후에 배출합니다. 이 반응은 유리케이즈가 매개하는데 사람을 포함한 영장류에는 이 효소가 없습니다. 유전자는 있는데 망가진 상태입니다. 대형 유인원의 진화 과정에서 유리케이즈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누적되었습니다. 사실 3천만 년 전 영장류 이전, 원숭이 진화 시절부터 유리케이즈의 활성을 누그러뜨리는 돌연 변이가 있었습니다. 급기야 1800만 년 전, 오랑우탄 가지가 뻗어나기 전부터 아예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돌연 변이가 연거푸 발생했습니다. 자연 선택은 집요하게 유리케이즈 유전자를 타겟팅했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은 왜 그러했는가입니다. 영장류는 1800만 년 전부터 시작된 지구 냉각기에 계절적인 음식 부족을 겪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서 진화한 유인원은 남극 대륙 빙하 확장에 따른 해수면 저하로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거기서 대여섯 종으로 종분화했습니다. 그런데 마이오세 중기 이후 지구가 냉각기에 접어들면서 과일을 먹고 사는 아시아 유인원은 계절적인 음식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시아 유인원은 계절적인 음식 부족에 대한 적응의 일환으로 유리케이즈의 활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즉, 체내 요산 함량을 높임으로써 계절적인 음식 부족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간 용도가 없었던 폐기물 요산을 생리활성 물질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가설은 요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환경 스트레스 조건에서 생존에 도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요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항산화 물질의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대형 유인원의 큰 몸집과 긴 수명은 높은 요산 농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류가 비타민C를 합성하는 능력을 상실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요산을 축적하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비타민C 합성 능력 상실과 요산 대사효소 상실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산은 뇌에서도 만들어지는데 치매나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분명합니다. 요산의 항산화 효과는 세포 바깥에서 작동할 때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세포 내에서 요산은
여러 발생기 산소를 만들어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는 달갑지 않은 물질입니다. 요산 농도가 높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요산은 과당 대사를 촉진하여 지방 저장을 유도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은 주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느 당 대사와는 다르게 ATP를 빠르게 소모하면서 부분 분해되며 그 분해 산물이 고스란히 지방 합성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리고 ATP가 소모되면서 만들어진 AMP는 최종 요산으로 되는데 이 요산이 지방 합성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기 간략한 과당 대사 경로를 보면 ATP 분해 산물인 AMP는 여러 요소의 작용으로 최종 요산으로 대사됩니다. AMP로부터 요산 합성이 진행되면 과당은 주로 지방 합성에 쓰입니다. 다른 대사 경로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부분은 배부른 상태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과당 섭취는 지방간 즉 복부 비만을 유도합니다.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과당 대사의 특별함은 요산 생산에 있고 그 요산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으로써 마이토콘드리아에서 ATP 생산이 자제되고 또 다른 경로로 지방 합성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리케이즈 유전자 돌연 변이는 요산 농도를 증가시키고 결과로 지방 합성을 한층 촉진합니다. 이는 과일이 부족한 시절을 대비하는 우리 먼 조상의 생존 적응이었습니다. 구석기 수만 년 전보다 한참 전인 1800만 년 전 유인원 시절부터 진화한 적응입니다. 요즘 영양 과잉 시대에는 이러한 적응이 부메랑으로 작용하여 고요산혈증에 따른 통풍과 신장 질환, 복부 비만, 고혈압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리케이즈는 절약 유전자인가? 1962년 닐 박사가 제안한 절약 유전자 가설은 구석기 시절 인류는 주기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지방 저장을 극대화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대립인자가 요즘의 비만과 당뇨 유행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절약 유전자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번째 진화적 불일치 동영상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 대학의 존슨 박사는 더욱 깊은 진화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유리케이즈가 아마도 절약 유전자일 거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다만 기능을 망가뜨린 돌연변이가 도입됐기 때문에 스리프티 진이라기보다는 스리프티 슈도진인 거죠. 또한 유리케이즈 돌연변이는 비만 유발의 원인이기보다는 우리를 비만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비만으로 진행되려면 부수적인 변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산의 재흡수나 세포 내 전달 유전자 같은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